예,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때는 미디에이션 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우리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정에 대해서 그간의 연구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스트럭처럴 미디에이션이다. SM이라고 그러는데 구조적 조정이 있고 Interested Based Mediation이 있다. IBM이라고 이해 기반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세라피우틱 미디에이션이 있다. THM이라고 치료적 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티브 미디에이션이다. TM이라고 해서 전환적 조정이 있다. 주로 지금 우리가 학교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전환적 조정이고요. 주로 이제 어떤 마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체 공공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이해 기반 조정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구조적인 조정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정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 기반 조정을 한번 보면요. 조정자가 기존의 규칙이나 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견차를 좁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기본적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조정자는 업무 중심적인 개입자이고 직접적 충고하기도 하는데 재판 전 조정 과정에서의 판사, 금융 또는 비즈니스 분쟁을 위한 조정자, 정부 관료 등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층간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적인 문제 관련해서 뭐 주차 문제라든지 이랬을 때 조정자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서 당사자들이 그러한 어떤 규칙이나 법에 따라서 자기 의견차를 좀 좁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조적 조정에 해당이 된다. 자, 이해 기반 조정은 눈에 보이는 갈등보다는 당사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여서 위치 협상으로부터 빠져나와 협력적인 방법인 윈윈 접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좀 더 관계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데 이해 기반이라는 건 보통 갈등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뭐뭐 해달라. 나는 고소하겠다. 나는 절대 양보 못해.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 이면에 있는 그의 인터리스트, 그의 주 관심사가 뭐냐. 그 관심사가 뭐냐. 그래서 포지션, 입장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해 기반을 찾아서 서로 협상해가는 그것이 이해 기반 조정이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 조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족 치료 분야 같은 데서 우리에서 이제 가족 치료 같은 경우도 이 조정 속에 치료적 조정에 들어가는데 당사자들이 갈등을 야기하거나 갈등 해결 능력을 막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서로 돕는다. 당사자들의 관계를 재건축하고 대화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개선하도록 도우며 잠재적인 감정적 문제를 다루도록 돕기도 하고 의사소통 이론, 생태 이론, 구조적 가족 치료, 전략적 가족 치료 등 이론에서 나오기도 하고 조정의 시작에서 당사자들이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하며 조정 후 사후 점검 실시로 합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도 하고 가족 갈등, 특히 별거나 이혼 위기 가족에 대해서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이 치료적 조정, 치료 조정, 주로 이제 가족 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조정이 굉장히 조금 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동주의 심리 치료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제가 봐서는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주의 심리 치료 이론을 통해서 치료적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걸로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전환적 조정이 있는데요. 당사자 간의 역량 강화와 서로 간의 인정을 촉진시키고 개개인이 상호 이해와 자기 효능을 개발하도록 도움으로써 개인이 변하도록 하고 특정 사안을 해결하는 것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치료 과정으로 분쟁에 관여된 당사자들을 초월하여 사회적 조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환적 조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당사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통해서 뭔가 공동체나 사회가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회복적 서클이나 이런 것은 전환적 조정이라고 봐요. 전환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조금 더 그전에 어떤 회복적 정의적 관점은 그전에 굉장히 헐겁고 굉장히 느슨하고 문제됐던 것들을 이번 기회로 당사자들이 이야기함으로써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가족이 그 공동체가 나아가도록 하는 방향이거든요. 이걸 전환적 조정이라고 하는데 주로 학교나 그러니까 전환적 조정은 계속해서 만남을 계속해야 될 그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환적 조정, 회복적 서클과 같은 전환적 조정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들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옹호적 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옹호를 돕는 거고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옹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성인과 갈등이 됐을 때 할 수 없겠죠. 실은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과 아동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는 전문 상담사와 선생님이 상담사가 아이 옆에 앉아갖고 선생님과 조정할 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지는 그 학교에 굉장히 그 일진하고 아이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 일진 옆에 그 맞는 아이가 같이 이야기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버지 그 경찰이 동행한다든지 내지는 그 부모가 같이 동행한다지 해서 그것을 이렇게 조금 더 균형을 맞춰 가지고 하는 조정을 바로 옹호적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조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모든 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영어에서의 미디에이션은 가운데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갈등 분쟁 상황에서 제3자가 당사자들 가운데 있어서 당사자들 문제를 돕는 것이다. 당사자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등이 생기면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든지 아니면 두 당사자가 서로 협상하든지 이게 안 되면 제3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조정은 두 당사자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스스로 두 당사자가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협상할 수 있도록. 예, 협상력을 높이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양 당사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쪽이 편들지 않고 결국은 두 당사자의 협상 능력을 잘 키워줘서 스스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조정이다. 당사자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실행하도록 돕는데 무엇을 통해서 돕느냐? 중요한 것은 조정자는 질문을 가지고 간다. 굉장히 해결 중심적이고 강점 지향적이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갈등 조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때는 막 완전히 무슨 폭풍우가 물려올 때가 있어요. 거의 뭐 싸움 직전이 된다든지 파토가 난다든지 그럴 때가 있는데 이 폭풍우가 물려오면 올 때 이 갈등 조정자는 딱 두 가지 것을 잡아야 된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절차를 딱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갈등 조정자는 절차 전문가지 내용 전문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비밀을 포장한다든지 한다든지 등등등등 이 절차를 잘 지키는 사람이. 두 번째로는 절차를 잘 지키면서 갈등 조정자는 질문을 할 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질문.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회복적 서클에서는 질문을 딱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본 서클에서는 지금 그 힘든 일과 관련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실까요? 또 그 갈등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을까요? 좋을까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는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거나 또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상대에게 상대나 공동체에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종자는 실은 질문의 전문가다. 또는 절차의 전문가다. 당사자는 문제 해결의 내용의 전문가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조정은 문제 해결을 가는데 쉼탈하게 갈 수가 있다. 한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갈등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 관점과 원리인데 갈등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부분이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일어나는 과정.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일부인.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우리가 갈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의 차이나 조금 더 실수가 있을지라도 인간은 그 행위가 그럴지라도 누구나 그 개인은 존엄하고 존재 자체로서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 갈등 당사자는 그 피해자, 가해자로 오더라도 한 인간에 대해서 각각의 인간에 대해서는 존엄과 존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세 번째,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서 앞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것이 조종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조종자로서 아까 있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클라이언트 엑스퍼트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져서 대화를 촉진시켜 줘서 그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입으로 표현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기 강화 상담에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가 자기가 무엇인지 또 내지는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당사 해결 방법을 당사자가 이야기할 때하고 아니면 전문가가 이야기해 할 때하고 실행력 그것을 그 아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실행력이 당사자가 이야기할 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종자가 이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어. 막 안달이 나 있어. 그래도 꼭 반창가를 붙이고 있어야 돼. 질문을 던져서 내가 원하는 그 답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당사자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줘야 된다. 질문을 해줘야 된다. 물론 이제 전문가가 이제 당사자니까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 분명히 본인들이 다 해답을 가지고 있다. 본인들이 해답을 가지고 있어. 본인들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는 조정이 아니고 소송을 가지고 가고 싶어. 오케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나는 한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조정으로 가고 싶다. 오케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거죠. 대화와 소통은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을 가능하게 하다. 사람이 실은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면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자기 입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꼬리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조정은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대화와 소통은 문제 해결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대화와 소통하도록 그런 관계 구조를 만드는다. 조정은 대화하도록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조정의 특징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과정이다. 두 당사자들이 원해서 해야 됩니다. 진행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도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더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충분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갈등 관계에 있으면 끼어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신사협정을 맺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대화 누군가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이 듣습니다. 예. 세 번째는 오늘 이야기는 비밀로 합니다. 또 신사협정으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그걸 잘 듣고 들은 내용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대화가 평화롭고 안전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 혹시 더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다 잡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끼어들기예요. 그럴 때는 선생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었던 거 있죠? 우리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듣는 걸로 하셨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 제가 이 선생님 이야기 끝나면 선생님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 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오늘 이 A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뭔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 들으시고 되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막아줘요. 그러니까 조종자는요 절차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 승패가 아닌 모두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조정을 찾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갈등을 윈윈의 방식으로 세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든지 협상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자기의 갈등의 방법을 이렇게 윈윈의 방식으로 못 가요. 잉님 방식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바람에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건 뭐냐면 경쟁형으로 강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A라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상대를 배려하지 마라. B라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상대를 배려하지 가면서 양 당사자가 경쟁용으로 가다 보면 치닫으면은 나중에는 윈 루즈로 끝나요 이렇게. 그러나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내 이익도 같이 고려하는 방법으로 가다 보면 협상도 잘 돼. 근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이 조정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조종자는 A와 B가 있다면 A 편도 되고 B 편도 돼요. 우리가 조종에서 굉장히 중립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A 편도 아니고 B 편도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이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편도 되면서 당신의 편도 된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알게 해줘야 돼. 그래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승패 방법, 승패가 아닌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방식이 아니고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종자는 중간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편파적이지 않다고 느껴야 조정 과정이 유지한다. 중간에 당사자 저 사람이 저 입장만 든다 그러면 조정이 끝나는 거예요. 조종자의 중립성이 중재의 성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립을 지켜줘야 된다. 예. 또 조종자는 당사자들의 다른 견해가 적대감 없이 솔직하게 교환되고 경청될 수 있는 분위기의 조건을 만들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 적대감 없이 솔직하게 교환한다. 그래서 이제 조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종의 여러 가지 그 의사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예, 대화를 통해서 촉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초창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창기의 조정의 방법이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조정은 보통은 대화를 할 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나중에 이야기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양 당사자가 있을 때 그 대화의 대상자가 처음에는 중재자하고 조종자하고 이야기해요. 어떤 그때 그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마음이 어떻는지 어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당사자가 중재자한테 조종자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조종자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되돌려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조종자가 되돌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할 때 두세 양 당사자가끼리 직접 대화하지 않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조종자가 중간에 끼어갖고 어떤 주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B가 알게 되겠죠. 간접적으로. 또 B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A가 알게 돼요. 그래서 웬만큼 오해가 풀리면 그때 가서 조정 두 당사자가 이야기하도록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회복적 서클이라고 회복적 서클은 전환적 조정인 이제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갈등 조정은 이게 그 뭐냐면은 그 본서클 같이 모였을 때 처음부터 양 당사자가 대화를 하도록 중재하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A가 이야기를 했을 때 B가 무엇을 들었는지 직접 되돌려줘요. 이것이 장단점이 좀 있어요. 사안이 크다든지 아주 분노 감정이 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랬을 경우에는 이랬을 경우에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초창기 때 대화하지 말고 조종자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조종 갈등 당사자가 굉장히 격한 말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시를 빼고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정말로 지난번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조종자가 A가 너무 그때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죽이고 싶었네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 너무너무 그 기대한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대단히 마음이 속상하고 너무너무 서운했다고 나는 서운했다고 나는 이해가 되어진다. 내가 잘 이해했느냐. 이런 식으로 좀 가시를 빼고 조금 부드러운 말로 바꿔가지고 되돌려 줘야 돼. 그래야 감정이 객기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대감 없이 솔직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바꾸어 말하기를 잘해줘야 중간에 가시를 빼고 바꾸어 말하기 중립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 갈등 해결 진행자의 역할은 의사소통을 더 쉽게 하는 역할. 갈등 조정자는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쉽게 각 당사자 사이에 소통을 돕고 절차를 잘 돕도록 하는 것이 조정자의 역할이다. 자, 조정자는 임파셜리티다. 이 파셜이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 임파셜이니까 치우치지 않는 거죠. 중재 성립의 중요한 원칙이고 자연스러운 중립의 이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니까 오히려 의지적으로 중립적 이치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그래서 A라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B라는 사람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균형 있게 이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네 편도 되면서 이 편도 된다는 거 이것이 중립성이에요. 이게 중립이다. 한쪽으로만 나는 네 편인데 다른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립을 지키면서도 각자의 편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율성이 중요하다. 앞서 얘기했던 갈등 해결의 주체는
갈등 당사자이고 결정도 당사자이겠다. 중간에 푸는 방도 여러분이고 그만두는 것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결정할. 그래서 이것은 갈등 조정에서는요, 의사소통의 절차나 방법도 당사자들한테 물어보고 해요.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갈등, 힘든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지. 오케이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음 질문으로 이야기 넘어가도 될까요? 예. 그래서 당사자들이 우리 허락을 받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의사 절차나 방법을 당사자들한테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가야 된다. 스스로의 의지로 합의 결정했을 때 실행력이 커진다. 어떤 밖에서 외압보다는 스스로의 의지 합의, 스스로의 말로 이야기했을 때 조종자는 그 질문을 잘 적절하게 던져줘야 되겠죠. 풀어야 할 문제는 조종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문제임을 인식시켜줘야,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를 해야 된다. 묵은 오해의 감정이라든지 또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할 때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부부 조정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막 녹음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건 나중에 법정으로 쓰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는 법정에서 쓴다든지 내지는 다른 데에 이거 받기 위해 이야기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비밀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있습니다. 비공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에 동의하신가요? 이거지 하지 않고 오늘 이야기를 다른데 서로의 동의 없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딱 해. 오케이. 한다음은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묵은 오해나 감정 또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조종자의 기술 및 지침 보면 양쪽 당사자를 존중한다. 조종 과정의 주체는 양 당사자들이라는 걸 존중해 줘야 돼요. 조종은 조종 과정에 대한 믿음과 안정감을 준다. 예, 그래서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 믿음과 안정감을 줌으로써 양 당사자 당신네들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존중. 그러니까 양 당사자를 존중하는 것은 조종 과정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이제 의사소통 기, 적극적인 듣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듣기는 일단은 우리가 그 사전에 갈등의 당사자를 만났을 때 적극적 경청을 해. 잘 듣고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되돌려주고 또 요약해서도 되돌려주고, 그래서 적극적 듣기는 잘 듣고 내가 뭘 들었는지 되돌려 주는 것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또 들었을 때도 조금 더 그 사람이 표현하지 않는 깊은 속까지 또는 그 감정까지 듣고 그것을 되돌려 주는 것까지 한다. 두 번째, 이 바꾸어 말하기와 중립적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시가 박힌 언어를 쓴다. 나는 정말로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었다. 죽여버리 정말로 나는 너무너무 미웠어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조종자는 남편이 막 그냥 왼수처럼 아주 그냥 왼수처럼 그렇게 미웠군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그때 남편이 약속을 안 지켜서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말로 제가 들리는데 제가 잘 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시를 빼고 부드러운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능력이 좀 있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공감하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우리 각 갈등의 당사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갈등의 당사자들의 어떤 감정까지도 감정을 추론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잘 어떤 추론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되돌려 준 것도 필요하다. 자, 중립적 언어를 사용한다. 예, 중립적 언어. 그래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중립적인 언어를 쓰기도 하고 분명하게 말하기. 내가 들은 내용들을 분명하게, 애매모호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물어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든지, 또 중간중간에 들은 내용을 잘 요약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적절한 열린 질문. 의사소통할 때 우리가 이제 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중립적인 질문들을 적절하게 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을 촉진,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역할을 조종자는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의 기초를 잘 해주고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갈등 해결 방법을 설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앞에 있는 갈등을 잘 갈등을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갈등을 평가해서 손익계산을 해서 어떤 갈등을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문제 해결적인 방법도 있고, 협상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이 잘 안 되면 조정이라든지 중재라든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갈 수. 조정으로 갔다가 안 되면 중재로 갈 수도 있고, 조정으로 갔다가 안 되면 법원 판결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갈등을 평가해서 그것이 이 손익계산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협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나 중재 법을 할 것인지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평가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내적 갈등이냐 외적 갈등이냐에 따라서, 또는 개인 간 갈등이냐 아니면 집단 갈등이냐, 갈등이 업무와 생산성에 관련되는 것이냐, 법률적인 쟁점이냐 비법률적인 쟁점이냐, 갈등 당사자 간 관계의 유지가 중요하냐 아니냐, 갈등의 쟁점이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 갈등의 결과가 사소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기타 갈등이 소수에게만 영향을 주는지 다수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지, 갈등이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가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 방법을 할 것인가,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협상 내용을 제시할 것인지 등등등 결정을 갈등 관리자들은 해야 되고, 갈등 관리하고 있는 우리 조정자들은 이것을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조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서 네가 가가 좀 해결해봐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조정으로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두 당사자의 문제보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가 무엇인지 평가해보고,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한번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갈등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갈등 해결 방법이 이렇게 있고, 갈등 해결 평가 방법을 잘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토론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등이라는 게 꼭 일어난 다음에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가 한번 보면, 갈등 예방은 필요한가? 보통 갈등은 발생하고 난 다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비용 부담이 있는가 등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작은 갈등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으나 큰 갈등이 발생했다면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그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갈등을 예방하는 측면이 더더욱 중요하겠다. 갈등 예방에 필요한 자세한 자세와 스킬에 대해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개인 간 갈등 예방에는 가치관, 의사소통, 정보 공유라는 이러한 갈등 예방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데, 특별히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화목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고 좀 관계가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 갈등을 잘 일어나지도 않고, 갈등이 생겼을 때 잘 봉합이 된다. 또 의사소통도 대화를 원만하게 하고 잘 듣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정보 공유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서로 말해준다든지 서로 들어준다든지 통해서 서로 정보가 잘 공유가 되면 개인 간 갈등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조직 내 갈등 같은 경우도 주로 가치관에서 조직 내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자발성으로 문제가 해결하고, 그러면서 직원의 직장 안에서 만족도가 높으면요, 조직 내 갈등을 예방되면서 문제가 해결돼도 잘 봉합이 된다. 의사소통 채널, 대화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계속해서 채널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내지는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조찬 기도에만 썼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원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든지, 내지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는 상담원이라든지 상담원이 고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경영 참여, 경영 혁신 활동, 뭐 소모임이라든지 어떤 기획의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의사소통 채널을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반영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갈등의 해결도 실은 이런 것을 구축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잘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 간 갈등이든 집단 간 갈등이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몇 가지 요인인데, 이게 신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존중,
어떻게 서로 후손과 개인 간에 존중할 것인가, 어떻게 적극적인 특별히 이제 적극적 듣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요 측면들은 우리가 한번 3교시 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